은퇴 후 삶이란 은퇴자 파이어족의 은퇴 후 경험담. 여러분은 은퇴 후 삶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 은퇴 후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월 생활비 300-100만 원, 500-100만 원 등의 목표는 사실 은퇴 후 행복한 삶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연금 등 더 많은 돈이 확보되었다고 덜 받는 분에 비하여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은퇴 준비는 부족했지만 소소한 일거리를 찾아 그곳에서 만족감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은퇴 후 첫 3개월에서 6개월은 여행이나 지인과의 만남 등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오늘은 또 뭐하지? 를 고민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의 자유 앞에서 큰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 은퇴자의 사연을 보았습니다. 제 삶은 달라진 건 별로 없는데 남편은 미래에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 없이 몇 달을 보내니 점점 의기소침해져 가고 있고 주위 사람들 만나도 점점 할 얘기가 없어지나 봐요. 이건 남자들끼리 심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전 파이어족 어느 누구에도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미래가 없이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인생 사는 재미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파이어족 결심하시기 전에 무엇을 해서 남은 시간을 채우겠다는 계획부터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부부가 파이어 후 남편은 점점 의기소침해져 가고 주위 사람들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이어족을 어느 누구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글을 보니 부동산, 연금 제외하고도 투자하고 있는 금융 자산이 상당한 분이었습니다. 부럽다. 이 정도면 정말 펑펑 쓰고 즐겁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당사자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글이라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진중하게 쓴 글이고 가끔씩 볼 수 있는 경험자의 조언입니다. 왜 그토록 원했던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 의기소침해질까요? 자유를 얻은 후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위 글쓴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수십 년 동안 시스템 속에서 하루 8에서 12시간을 일하면 딱딱한 환경에 익숙해집니다. 짧은 휴가는 어딘가로 가야만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 여행이라도 다녀오겠지만 평생 휴가증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평생 휴가라는 것은 무한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 자유에서 오히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오히려 우유부단해지는 자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일을 할 때에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적어도 시간을 쪼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즉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상사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은퇴를 하면 이제 내가 대장입니다. 그렇게 대장이 된 후에는 우유부단하고 무엇을 할지 몰라 얼어버리기 쉽습니다. 선택의 역설. 베리 슈워츠 이러한 현상을 선택의 패러독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적은 수의 선택권을 가졌을 때보다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고 심지어 선택권 자체를 포기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고르는 괴로움이 되는 역설. 넷플릭스 보는 게 아니라 고르다 잠드는 것. 그리고 슈퍼마켓 시식대 잼 종류 실험이 있습니다. 시식대의 잼 종류 24개와 6개. 시식은 종류가 많은 쪽에서 많이 했지만 3%의 고객만 구입을 하였고 잼 종류가 6개인 시식대에서는 30%의 고객이 구입했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적정 수준의 선택권 증가는 행복을 주지만 너무 많은 선택권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시간은 내 거야 하고 자유를 얻는 순간 내 인생의 대장이 된 후 우유부단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로 보이네요. 다수의 파이어족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 글에 대한 댓글에 많은 경험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립니다. 파이어족이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팩스로 놀고 먹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돈에 얽매여서 하기 싫은 일이 아닌 나만의 일을 찾아서 또 다른 의미에서 바쁘더라도 즐거운 삶이 진정한 파이어족 아닐까요? 맞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는 것도 실행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파이어족으로서의 삶 응원합니다. 저도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지만 정말 쉬기 위해 파이어족을 하려 하기보단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싶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꿈꾼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요. 남편분 생각이 중요한 거겠죠? 그 삶에 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모으셨으면 그동안 전쟁터 같은 직장을 버티고 사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지금 직장 관두고 파이어족으로 살고 있고요.
주식 경제 공부하고 골프 치는 정도로만 지내는 중인데 외롭고 심심한 부분도 있긴 한데 하루하루 이런 삶에 감사해하며 살고 있네요. 저는 1년차 파이어족입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남는 시간을 즐겁게 채우려면 좀 더 소득을 높여야겠더라고요. 그래도 경제적 자유는 정말 아주 소중한 것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자유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취미와 불로소득을 천천히 늘려가시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걸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 때문에 여행 같은 게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조기 파이어족인데 1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 넷플 보고 놀고 먹고 심지어는 에버랜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출석하기도 했죠. 1년 그렇게 하고 나니 1년간 정말 즐거웠긴 했죠. 일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싫던 일이. 그래서 월 250만 원 받는 예전 경력 살려 취업 다시 했어요. 업무 부담도 없고 일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정규직은 아니고 단기직이요. 짬짬이 일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가벼운 일로요. 전 여자라서 살림을 해서 남자보다 덜 심심하기도 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운동하고 커피 한 잔 사 먹고 장 봐서 돌아와 점심 저녁 간단히 직접 요리해서 먹고 치우고 간간히 청소 빨래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혼자 살림이라도 늘 해야 할 게 있거든요. 재활용도 하고요. 하루가 루틴한데 남자들은 이런 게 없으니 무료하겠죠. 전 파이어족 하게 된 이유가 몸이 안 좋아서 내 손으로 직접 건강식 해 먹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매일매일 할 수 있고 가성비 좋은 취미가 요리예요. 남편분도 한 끼 정도는 건강식 차려내라고 해보세요. 보유한 자산으로 파이어족이 가능하겠지만 아직 40대라면 젊은 나이에 남은 삶이 너무 무료할 듯합니다. 저는 직업상 여름, 겨울에 한 달 정도 방학이 있지만 사실 이 기간도 좀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꾸역꾸역 해야 하는 1차적인 생존 수단으로서의 직업은 갖지 않아도 되니 본인의 재능적성, 자질 등을 고려하여 재교육도 받고 공부도 해서 두 번째 잡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취미 봉사도 나의 메인이 있고 틈틈이 할 때가 에너제틱합니다. 삶의 활기는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내버려 두심이 어떨까 합니다. 그간 일하면서 너무 지치셔서 일종의 번아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서 파이어 하신 것 같은데 남편분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무기력하고 재미없고 심심한 걸 뼛속까지 느끼면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옆에서 조언한다고 도와주려 하면 간섭이라 느낄 수도 있고 월하고 싶은 마음도 달아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최상위권에서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고 아이까지 다 키우실 수 있는 여건이시니 마음의 여유를 더 가지고 지내세요. 아내분께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알게 모르게 가족들에게 모두 전해지거든요. 아, 제가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차마 간섭은 못하고 맘속으로만 걱정하고 있어요. 물론 제 걱정이 말없이도 가족들에게도 전이 될 것 같지만 연기자가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냥 쿨하게 망가짐 코치자고 생각하다가도 너무 쿨하게 내버려두면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 것도 같고 그렇네요. 진실된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동경이 있네요. 가보고 싶네요. 끊임없는 자아 성찰이 필요하네요. 파이어족은 용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글이나 댓글을 보면 남을 의식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게 모두들 경제적으로만 자유를 이루려다 보니 이루고 나서 또 문제가 발생하나 봅니다. 본질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디자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분은 보람을 느끼는 일. 여기서 일은 급여 수준에 상관없는 일을 말합니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노후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노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많아지면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과거 현역 시절에는 직장과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적었습니다. 은퇴 후 오히려 부부싸움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나리타 이혼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노부부가 막내를 결혼시키고 신혼여행을 보낸 후 나리타 공항에서 이혼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구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퇴 후 가족만으로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함께 있을 때 힘든 서로의 습관, 체질을 공유하는 사이이므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다툼이 더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일과 취미생활로 제도권 밖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는 기존의 수직적 사고를 벗어나고 겉모습일 뿐인 나의 경력이나 나이를 내려놓고 본연의 맨얼굴 그대로로 관계를 추구해야겠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내 삶을 미래에 지연시키고 더 높은 곳을 쳐다보느라 지금의 삶을 방관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노후 생활을 보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유입니다. 은퇴 후 놀 줄 아는 것, 그것은 분명한 능력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